내치는 어떨지 좀 짚어볼 텐데요. 지난주 뜨거운 화제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간호법 제정법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부권 행사였는데 일단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정말 엄지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지금 의사가 담당해야 될 일들까지도 의사 숫자가 한 20년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을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이 이익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간호사분들이 코로나 사태 때 고생 많이 하신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처우도 개선해 드리면 좋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은 의사분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간호조무사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도 다 반대해요. 사회적 갈등이 심한 법안을 너무 숫자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 대선 공약이었고 총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난 총선 끝난 이후에 무려 46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하셨어요, 이 간호법을. 그리고 이 간호법은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이 대등소이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1년 전에 이건 합의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내용이 변경도 없는데 합의 처리한 법안을 왜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입법부에서 어찌됐든 간에 절차에 따라서 통과된 법을 행정부의 수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정치학자니까 좀 방위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 대통령제 하에서의 선출된 권력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필히 거의 거칠 수밖에 없는 게 갈등입니다. 입법부 권력은 지금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고 예. 행정부 권력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서로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한쪽은 입법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한쪽은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지. 그 내용을 따지고 들면 민주당은 민주당들 할 말이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국민의힘하고 타협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부권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니, 그 거부권 행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 안 맞는 말이에요. 제의 요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의 요구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냐면요. 정부의 정해진 입장이 필요합니다. 법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다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A, B, C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3분의 1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시면 저희가 받겠습니다라고 예. 제안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민주당에서 반사. 예.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간호법이 안 된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겠고 반사. 알아서 다시 만들어갖고 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부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법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야 되는데 따지기 어려운 것이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통과시켜줬거든요. 합의해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기가 궁색해지니까 이 상황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숫자 대결로 만들어서 간호사 50만 명에 의사 10만 명에다 유관 직역으로 해서 100만 명으로 숫자를 늘려서 100만 대 50만의 싸움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숫자를 보지 마시고 해당 내용이 무엇이 구체적으로 안 되겠는지를 국민들에게도 설명하고 야당에게도 설명하고 필요하면 정무수석이 야당을 찾아와서 이러저러한데 이런 거 좀 다시 논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하면
그걸 민주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 손가락질 할 것이고 아예 그런 설명 없이 모르겠고 민주당 냈으니까 반사라고 하면 대통령이 욕을 먹어야죠. 아니 그렇게 좋고 그렇게 훌륭한 거면 왜 문재인 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지금 하냐는 거야. 거부권 행사가 뻔히 보이는데도 밀어붙이느냐. 저는 거기에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법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 딱 하나예요. 특정 계층을 위한 거예요. 양국관리법은 쌀농사 짓는 분을 위한 혜택을 주는 거고 간호법은 간호사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특정 계층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안 돼봐야 자기는 손해는 없어. 그러나 표현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그럼 그렇게 좋은 특정 계층을 위한 법이면 문재인 정부 때 정말 그때 수석 계셨으니까 정무수석 대동해서 가서 당시에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설득해서 그때 통과를 시켰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간호법 제정의 역사가 이번 1년 안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해오고 준비해와서 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당연히 준비 과정을 거쳤어요.